이 영상은 넘치는 도파민 자극에 빠져 사는 현대인을 위한 마크 맨슨의 처방전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누구나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4가지 설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들은 기술에 대한 생각과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바꿀 수 있는 모호한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것을 이용해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오늘날 우리는 주의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거래와 모든 문화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치 전문가든 포르노스타든 운동선수 지망생이든 비누를 판매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역발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세요. 자신 있게 말하고 지적으로 들리는 통계로 뒷받침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반론이 인구 전체에 일반화되면 지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권위 있고 지적인 목소리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면 결국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에는 반대론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통념의 결함을 지적하고 아이디어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옹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반대 의견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반대론자가 되면 사회적 결속력도 정치적 합의도 공유된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정체와 우유부단함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못되어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단지 역설적인 이녀라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3가지 이론이 우리 사회 문제를 과잉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데릭 톰슨의 팟캐스트를 듣던 중 그가 한 대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에는 도파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파민 불평등이란 온라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발생하는 자극의 불평등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즉각적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원할 때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면 느리고 어색하며 때로는 관심 없는 지루한 대화에 갇히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갈등이 극적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면 갈등은 약간 어리석고 이기적인 일로 느껴지며 대개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은 즉각적이고 개인화되어 있으며 단방향적입니다. 대면에서의 성관계는 불편하고 모호하며 누군가와 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의 마찰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마찰입니다. 어색한 침묵과 사소한 불만을 겪으면서도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일로 다투고 싸우면서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신뢰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어색한 감정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고 모순적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엔터테인먼트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셋에는 16GB의 램이 있습니다. 램은 컴퓨터의 단기 메모리와 같습니다. 내 화면이나 주변 환경에 즉시 표시되는 내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합니다.
컴퓨터의 램 용량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업 메모리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나 정보 덩어리가 일정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번에 약 6개의 진행 중인 작업이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열쇠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가장 작은 문제일 뿐, 인간의 두뇌가 인지 부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서 무엇이든 시도하거나 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번아웃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한 번에 10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새로운 고객 계정에 대해 걱정하고 아침에 있었던 슬랙 논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이 문자를 보낼지 불안해하고 그날 저녁 식료품점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다시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의 일이 반복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내성적인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와 같은 내성적인 습관은 불필요한 잉여를 없애고 인지적 과부하를 덜어줍니다. 인터넷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인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온라인 소셜 활동이 아무리 많아도 대면 상호작용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감과 친밀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커리어 내내 이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엄마와 페이스타임을 할 수는 있지만 엄마와 같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하이트의 새 책 불안한 세대를 읽고 나서야 디지털 사회적 상호작용이 물리적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열등하다고 설명하면서 그가 사용한 단어 중 하나인 비동시성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젠장, 그 말을 보는 순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면 상호작용은 동기식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 상대방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썹을 치켜 올리고 목소리를 낮추고 산만한 눈빛을 보내는 등 이러한 모든 미세한 움직임이 하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계의 상태와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도에 대한 즉각적인 친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책을 읽거나 골프를 치거나 올리팬거를 보거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은 얇고 모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동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든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디트의 책에 나오는 모든 주장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디지털 상호작용이 직접 대면하는 동기식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순한 사실이 외로움의 역설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고 소통하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시사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주의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똑똑하고 우월하지 않으면서도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감싸고 쉬운 방법입니다. 최악의 경우 완전한 편집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속 자극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세요.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고 포르노를 보면서 삶이 매우 흥미로워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도파민 불평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지 부하를 관리하세요.
이는 불필요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려있는 모든 브라우저 탭을 닫아야 합니다. 이메일과 알림은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무섭겠지만 세상이 기다려줄 테니 믿으세요. 네 번째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직접 만나면 사람들은 꽤 냉정하고 이성적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사실을 잊게 되죠. 그러니 밖으로 나가세요. 휴대폰을 치워두세요. 사람과 대화하세요. 잔디를 만져보세요. 우리 모두 괜찮을 거라는 걸 깨달으세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반론이네요.